자, 오늘은 나선형 93페이지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녀석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항상 절대값이 보이면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이 2x-3보다 크다. 만약에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풀라 그러면은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지금 x-1이라는 식이 보이잖아. 이 녀석이 양수가 되는 x값의 범위랑 음수가 되는 x값의 범위를 갈라서 풀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x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생각해보면 x가 1보다 같거나 크면 이 녀석이 이제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1보다 큰 수에서 1을 뺐으니까 양수지. 그럼 이 녀석은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냥 x-1이 돼버릴 거고 그 녀석이 2x 빼기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을 쓰고 이제 x의 값을 범위를 찾아보면 어떻게 돼서 이항 시켜주면 x는 어떻게 돼?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x가 1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x가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x가 1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해를 구해봤더니 x가 2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첫 번째 경우에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의 해는 어떻게 된다? 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x값이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x값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수에서 1을 빼면 음수가 나오니까 여기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어나야겠지. 따라서 마이너스에 x-1은 2x-3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고 자,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2x 빼기 3보다 크다. 자, 이항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3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값은 어떻게 돼?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역시 요 범위랑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야 돼. 자,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보면은 x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3분의 4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아니야. 또는이 붙었을 때는 두 개의 범위를 우리가 합쳐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그림 하나로 표현해주면 x는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를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전반적인 그 전체는 어떻게 된다?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자,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풀었는데 자, 그럼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경우를 좀 더 나눠주면 돼요. 그냥 조금 복잡하지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569번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569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1이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값은 항상 풀 때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중요하다겠는데 x는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갈라지지? 0을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갈라지죠. 그죠? 네. 이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이쪽 절대값은 보면은 x값이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양수음수가 갈라져? 1을 기준으로 갈라져.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기준이 0이고 얘는 기준이 1이니까 이걸 좀 동시에 생각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수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각각이 0이 되는 지점을 찍어요. 이렇게 0이 되는 지점을 찍고 얘를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주냐면 요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준다. 세 가지 경우로. 자, x가 0보다 작으면은 x가 0보다 작으면 1보다도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는 둘 다 음수가 되겠어요. 그죠? 절대값이 둘 다 음수가 되고 자, 0에서 1 사이에 이제 x값의 범위가 있을 때는 0보다는 크니까 얘는 양수인데 1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범위가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1보다 큰 경우인데 1보다 크면 0보다도 당연히 크니까 둘 다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아니 양수가 돼버리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지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범위를 세 가지 범위로 갈라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경우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0보다 작으면 1보다도 작으니까 둘 다 음수예요. 자,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나야겠지. 따라서 이 경우에 주어진 부등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x-1 이 녀석이 뭐보다 같거나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2x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2x는 같거나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쌤 질문 있어요. 어. 저거 있잖아요.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디? 그 전개하실 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뭘 옮겨서 바뀐 거예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시키고요. 네.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시켰어요. 아 그래서 그 원래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식은 얘를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잖아. 그래. 음수로 날 때 부등호방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할 때 이제 계산 실수 되게 많이 나거든. 음수로 나왔는데 부등호방을 안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예 처음부터 풀 때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여기 음수 쪽 개수가 있으면 넘겨버립니다. 그냥. 이항시키면 당연히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계산 실수가 좀 덜 나와요. 선생님도 어릴 때 계산 실수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만의 노하우로 터득한 겁니다. 그냥. 예. 이렇게 하면 내 성격상 이런 실수는 안 나오겠구나 라고. 자,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가 나왔고,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근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좀 파악해줘야지 이런 게 좀 잘 보이거든. 자, 그럼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요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시기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게.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요.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올 수 있어. 선생님 왜 등호를 꼭 여기다 붙이나요? 여기다 붙여도 되지 않나요? 여기다 붙여도 돼요, 실은. 여기다 붙여도 되는데 어쨌든 0일 때는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든 0일 때를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관용적으로는 같거나 크다 쪽에 붙입니다. 모든 수학책들이 특별한 일이 없고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관습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고요. 약속을 해주면 돼 그냥. 자, 그럼 x가 0보다 크니까 첫 번째 절대값을 풀면은 그냥 x가 나오겠죠. 그냥 x가 나오고 두 번째 절대값은 x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풀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돼버리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봅시다. x 빼기 x 하면 뭐가 되죠? x가 사라져 버리죠, 그죠? 네. x가 사라질 건데 그럼 x가 사라지면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사라지긴 하지만 요 형태를 조금 살리자. 어떻게 살려? 0 곱하기 x로 살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아. 3x 마이너스 2x 해주면은 얘는 3 빼기 2에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써준 거야. 동양 계산을.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 빼기니까 거기 0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럼 0 빼기 x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가 대신 플러스 1을 이항시켜주면은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등식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여기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왜? 0은 무조건 2보다 작은 수가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어떤 숫자를 넣어도 무조건 만족하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자, 근데 모든 실수긴 한데 이 범위 하에서의 모든 실수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이런 범위 하에서 이런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x는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해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를 생각해 주면 되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경우 x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이번엔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x는 4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랑 얘를 역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해주면 1보다 같거나 큰 상황에서 2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값의 범위는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세 가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또는으로 엮이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x값이 처음에 안 주어졌잖아. 그럼 모든 x값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또는 0에서 1 사이인 경우도 있고 또는 1보다 작거나 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또는으로 엮여진 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합쳐준다. 똑같이 다 합쳐서 근을 생각해주면 돼요. 자,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자, 맨 처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0을 포함해서 1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또 1을 포함해서 2까지 갑니다. 자, 그럼 얘 세 개를 다 이렇게 합쳐주고 나면 총 이제 답은 어떻게 되겠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같거나 작다,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좀 귀찮아요.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은 귀찮아. 왜? 경우를 세 개나 나눠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절대값 세 개 있으면 몇 개 나눠줘야 돼요? 경우 4개 나눠줘야 된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절대값 x 빼기 2가 있었어. 그럼 0에서 1 사이, 1에서 2 사이, 0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똑같이 풀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요령만 잘 알아두면 귀차니즘만 이제 우리가 극복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럼 요거 지금 바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570번 가지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570번 풀기 전에 569번 선생님 여기 칠판에다 풀어놓은 거 보고 네모칸 한번 채워보고요. 네, 그 다음에 57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오늘 이거 언제까지 나가요? 선생님 마음이야. 일단 최소 목표는 95페이지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쪽 정도 시간이 되면 한쪽 정도 더 나갈 수 있고요. 힘들지요. 오늘은 좀 힘드네. 목이 아파가지고. 편도가 지금 약간 부은 상태라. 요즘에서 물 마시고 있으면 저기 찍힐 수 있어요. 안 찍혀요. 왜 찍히고 싶어? 아니요. 출연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쌤이 이름 치면 저 쌤이 수학 그거 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다 올라와요. 쌤 쌤 이름표는 안 나와요. 그래요? 예. 쌤 이름을 영어약자로 올려놔가지고 아무도 모른다. KANGSIL 너 선생님 채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구나. 그 약자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봤으면 알 텐데. 자, 아니요. 들어갔어요. 다 풀었어 570번? 벌써? 네. 그렇게 빨리 풀었어? 자,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자,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아까 요령을 배웠으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절대값이 두 개 보이는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주면 되냐면은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점을 찍어요, 일단. 자, 여기가 0이 되는 점은 0이고 여기가 0이 되는 x값은 2죠. 이렇게 이제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세 구간으로 나눠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빨리빨리 생각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해 보자. x가 0보다 작아. 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둘 다 음수죠. 자, 둘 다 음수면은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돼. 자, 따라서 요런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 얘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는 8보다 같거나 같다. 자, 이항 시켜주면은 2x는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얘를 수직선에 그리는데 요 녀석이랑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한 걸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게 찾아보면 일단 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요 범위. 예. 일단 뭐 쓰는 건 나중에 써도 되니까 합칠 때 써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0보다 크니까 앞에 절대값은 양수고 뒤에 절대값은 음수예요. 자, 앞에 절대값은 플러스 부호 붙여서 나오고 뒤에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 x 빼기 x를 없애지 말고 어떻게 써줘라? 0 곱하기 x로 써줘라. 그래야지 형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0 곱하기 x는 뭐보다 같거나 작다? 6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인데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6대 이항시켜주면 8 빼기 2니까 6 되겠죠. 자, 그럼 얘도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그래 안 그래? 왜? 0은 0보다 작으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x는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는데 어떤 범위 하에서 모든 실수라고? 요 범위 하에 있는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녀석의 해는 어떻게 되겠다? 아, x값의 범위가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구나. 요게 두 번째 녀석의 해가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림으로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우 x가 그럼 2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생각해보면 둘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x-2가 8보다 같거나 작다. 2x는 10보다 같거나 같다. x는 5보다 같거나 같다. 자,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또 찾아보면은 2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2에서 5 사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는 뭘로 엮이는 거라고? 또는으로 엮이는 거라고 해서 자,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합해주면 돼요. 자, 세 개를 다 합해서 수직선상에 이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에서 일단 0까지 가고 그 다음에 0에서 출발해서 다시 2까지 가고 그 다음에 2에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까지 가? 5까지 가죠.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근을 적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범위 나눠서 푸는 거 기계적으로 좀 해주면 되겠어요. 예, 절대값이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줘? 무조건 절대값 아니 양일 때랑 음일 때로 갈라서 풀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좀 깊게 공부하고 나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귀찮게 경우를 안 나누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때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 거야, 알겠지? 일단 기본기는 알고 가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이 두 개 이상 붙은 방정식, 부등식 푸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93페이지에 있는 남은 문제들은 숙제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해오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늘은 94페이지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2차 부등식은 이제 요령은 되게 간단한데 이걸 이해를 깊이 있게 안 하면 나중에 응용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2차 부등식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설명들을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 풀 때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 두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 연습할 수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차 부등식은 뭐냐? 2차식에다가 부등식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2차 방정식은 2차식에다가 등호 붙여놓은 거잖아, 그치? 2차 부등식은 이제 2차식에다가 부등호 붙여놓은 게 되는데, 자, 일단 거기 576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라는 요런 2차식을 가지고 우리가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576번이었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가 부등호 어떻게 되나? 0보다 크다라고 나와있네. 자, 0보다 크다. 이 녀석을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이 녀석을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한번 풀어볼 거야? 어? 이주분의 예, 인수분해 일단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지? 곱해서 마이너스 4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니까 얘가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어떤 숫자를 곱해가지고 0보다 크게 되려면 각각의 숫자가 어떻게 되면 될까? 각각의 숫자가 부호가 어떻게 되죠? 각각의 숫자의 부호가? 그렇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돼요, 그죠? 자,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둘 다 음수다. 또는이 붙었어. 자, 그래서 얘도 또는으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x 빼기 4가 양수이고 그리고 x 더하기 1도 양수인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야? x 빼기 4가 음수이고 그리고 x 더하기 1도 음수인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경우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x 빼기 4가 0보다 크면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근데 여기 가운데 접속사가 뭐가 붙었어요? and 그리고가 붙었어. 그리고라는 거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동시에 만족해야지 둘 다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수직선을 표현해가지고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과 4보다 큰 부분의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x는 4보다 크다. 이게 해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 그럼. 얘는 그럼 x는 4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테니까 그럼 4보다도 작고 마이너스 1보다도 작으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접속사가 또 뭘로 이어져 있어?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을 적을 때는 x는 4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할 때는 4보다 큰 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를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다 여기 대입하면 0보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고 쳐보자. 반대로. 자, 577번 문제 해볼게.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x 빼기 4랑 x 더하기 1을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번엔 두 개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잘라야 돼. 반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x 빼기 4는 양수면서 x 더하기 1이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x 빼기 4는 음수인데 x 더하기 1은 양수인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요건 이제 아까 전처럼 그래프 표현해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아니지 얘는 어떻게 되나? 얘는 보면 x가 4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4보다 큰 건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이쪽으로 가는데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은 만족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만족하는 게 없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보자. 이번엔 x가 4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4보다 작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낸 거를 하나의 요령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의 요령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2차식 쪽이 0보다 크다. 이거 2차식 쪽이 더 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 x값이 0이 되는 점을 두 개를 찍고요. 두 녀석이 어느 쪽? 바깥쪽으로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바깥쪽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 반대로 2차식 쪽이 0보다 작다. 작은 쪽으로 나오면 0이 되는 값을 찍어가지고 두 개의 어디? 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0보다 크면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안쪽.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만 되면은 이제 근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 2차 부등식, 그지? 예. 조심해야 될 거는 요 크다 작다 할 때 x제곱 앞에 계수가 얼마여야 돼? 양수여야 돼, 양수. 이게 음수면 안 돼요. 양수일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알겠죠? 예. 음수면은 바뀌어요 또. 예. 또 선생님 그럼 여기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그냥 부호만 조사해가지고 한번 풀어본 거예요. 예, 부호만 조사해가지고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요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 이번에는 얘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 다시 한번 써볼까? 자, 이번에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라는 요런 이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우리가 그려보면은 일단 x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부르는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인수분해 주면 아까도 해봤지만은 얘가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x축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과 4에서 x축과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x제곱 빼기 3x 더하기 빼기 4가 0보다 크다의 해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어떤 부등식의 해라는 건 우리가 뭘 뜻하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x값들을 찾아본 건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한번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y값이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기본이 뭐예요?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서 나오는 y값을 여기 찾아가지고 요 점을 지난다고 이렇게 이어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가 x값 넣어서 나온 y값들을 가지고 점을 쭉 찍어서 이어준 게 그 결과가 있는 그래프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지금 대입해보면 이 y값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양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예.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이 시계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y값, 이 y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y값이 0보다 크다는 건 뭐냐?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y가 0인 게 여기거든 지금. y가 0인 게 여기거든. 이거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위쪽에 있으면은 y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y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을 내가 그려보면은 요 부분 x 위쪽에 이렇게 삐져나온 요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무슨 값의 범위?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x값의 범위. 왜? 만족하는 x값이 해니까.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x가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지금 딱 0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을 넣어주면은 이 시계값이 뭐가 되겠구나? 양수가 되겠구나. 또 마찬가지로 4를 넣으면 딱 0이 나오는데 4보다 큰 값을 넣어줘도 어떻게 되는구나? 양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랑 그 다음에 4보다 큰 쪽,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요령이랑 똑같죠?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면은 두 근의 바깥쪽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근의 바깥쪽. 왜?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니까. 이해가 되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반대로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0보다 작다의 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다에는 그럼 이번에는 x값을 뭔가 넣었는데 y 그 x축의 아래쪽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은 요만큼이 되겠어. 요 부분이 x축 아래쪽에 그려지잖아. x축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얘기는 y값이 음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해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요령이랑 어때요? 또 똑같죠? 두 분의 사이가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가 바깥쪽이구나 안쪽이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요령은 간단한데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문제 한 문제 풀어보자. 자, 588번과 589번 거기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588, 589. 마스크 쓰고 이렇게 힘들 때 진짜 숨이 막히네요. 자, 뭐 금방 풀리죠? 같이 한번 볼까? 588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은 x 더하기 3, x 더하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아래로 굴르는 이차함수고 x가 만난 점이 마이너스 3이랑 7에서 나올 텐데 0보다 작아. 이차함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의 어느 부분? 아래쪽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어디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9번.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 주라고 그랬어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처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보다 크다가 돼버리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굴르는 이차함수인데 x축과 만난 점이 어디랑 어디야? 2랑 4고 0보다 크니까 어디? x축의 윗부분에 그려지는 이 부분을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네, 이게 바로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를 띄워놓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약간 특수한 형태의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580번에 있는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그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 완전제곱 형태로 표현해주면 딱 완전제곱식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정확하게 x축에 접하는데 어디서 접해? x가 1일 때 접하는 요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 가지의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네 가지의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경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 녀석이 해를 볼 거고 두 번째로는 x제곱 더하기가 아니구나. 빼기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등식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자, 이 네 가지의 해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2차식 쪽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의 윗부분에 그려진 걸 찾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x축의 윗부분에 그려진 걸 찾아보면은 여기랑 1은 아니에요. 1은 딱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를 시켜놓고 일단 여기는 제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니까 x가 얼마일 때만 빼고 1일 때만 빼고 다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뭐가 되냐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 대입하면 0 되니까 0이 0보다 크다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1 빼고 다른 숫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오니까 1 빼고 모든 실수가 되겠구나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0보다 큰 부분이랑 0보다 같은 부분까지 이제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0이랑 같은 부분까지. 그럼 이제 노란색도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노란색도 해당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때는 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x는 그냥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가 돼요. 1도 이제 된단 말이야. 1 넣어도 0 나오니까. 그죠? 일단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0보다 작다를 생각해 봅시다. 자, 0보다 작으면 x축의 아랫부분에다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지는 게 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예, 이 경우에는 해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경우 보면은 자,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이 되는 부분은 지금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0이 되는 부분 딱 하나 보여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냐면 x는 1이 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해가 이제 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봐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584번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 완전제곱식 변형해서 찾아주면은 x 더하기 2분의 1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1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쌤이 그냥 암산 좀 했는데 네, 대충 그냥 맞다를 치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고 x축과 어때요?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있지. 꼭지점의 위치를 보니까 꼭지점이 지금 y좌표의 양수란 말이야.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x축 위에 떠있어요. 그래서 얘는 x축과 만난 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얘도 부등식 4개를 저렇게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라 그러면은 자, 0보다 큰 부분은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 되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뭐가 돼?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네, 모든 실수. 그럼 만약에 등호가 붙어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등호가 붙어 있어도 0보다 큰 부분, 그 다음에 0이 되는 부분 봤을 때 0보다 큰 부분이 다 되지, 그지? 따라서 이 경우도 해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모든 실수가 돼버립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만족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등호 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해주면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0보다 같거나 작다 해도 얘도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부분도 없어. 이번에는 0보다 작은 부분도 없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를 봤을 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거나 아니면 해가 아예 없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녀석이 어느 경우에 생기는 거 아니까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x축과 만난 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뭘 써주면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얘기는 뭐야?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가진 경우 그래서 여기 판별식이 0인 케이스가 되고 얘는 x축과 만난 점이 없으니까 방정식의 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케이스에는 이렇게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는 부등식도 생기고 해가 아예 없는 부등식도 생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요거 푼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 건데 몇 번 연습해 보냐? 자, 598번, 598번, 599번, 602번, 603번 요 네 문제를 지금 한번 연습해 봅시다. 598, 59, 602, 603 네 문제 한번 연습해 보자.
12분? 네, 이거 예. 598번 599번까지만 풀어요. 여기 네 문제 적어놨잖아. 아 예. 네, 시간 보고. 여기. 603번이요. 602번, 603번. 한번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처럼 이제 X 위쪽에 있는 부분은 빨간색, X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면서 만족하는 게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써도 돼요. 판별식. 판별식 일단 쓰지 말고요.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 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이 녀석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도 이제 찾아볼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미지수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수 자체 미지수가 나와서 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쌤 근데 보통 예.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안 나온다. 지금 이건 기본기예요, 기본기 말 그대로. 2월달에 한번 보일 수 있어요. 예? 2월달에 부설고나 쓴 편인데 1월달 되면은 선생님이 12월까지 이제 맛보기로 시험이고 1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시험이가 이제 토요일 날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부설고 시험이요. 부설고는 아니 그때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보게 될 거야.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어렵게 나오지? 네. 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럼 한 문제 한번 볼까? 간단하게. 보자.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한 개념 원리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 이런 문제 한번 보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문제집들의 예제 정도로 나와 있는 문제들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x가 같거나 같다. 뭐보다 8 마이너스 a보다 같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성립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거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 녀석을 일단 이항시켜가지고 이쪽을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으로 만들어 보면은
a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돼요.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을 2차 함수로 잡을 거야. 그냥 2차 함수 fx로 잡아버리면 fx는 a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8 더하기 a 이렇게 x에 관한 2차 함수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보면은, 자 부등호의 방향을 봤을 때 여기 0보다 작다가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2차 함수가 x축의 어느 부분에 그려져야 돼? 아래쪽에 그려져야 돼. 아래쪽에만 그려져야 돼요. 그죠? 또는 0이랑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 x축과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예. 하지만 x축 위쪽으로 튀어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아예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면은 언젠가는 x축 위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래 아무리 내가 밑으로 내리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생겨먹었으면은 아무리 얘를 내가 x축을 더 높이고 이래도 언젠가는 위로 치솟아 올라가요. 그래요. 그럼 아래로 볼록은 절대 아니란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위로 볼록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모양이 돼야 되고 x축의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어디까지는 허용이 돼? 0이 될 때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그럼 x축과 이렇게 접하게 요렇게 되는 경우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두 가지는 뭐냐? 그럼 첫 번째로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여야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없거나 아니면은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겠죠. 근이 없거나 아니면 근이 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지?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줘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은 x 앞의 개수가 짝수니까 여기 4분의 1을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9 더하기 8a 마이너 a 제곱은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고, 여기서부터 2차 부등식 한번 더 나와요. 자 여기서 다 이항시켜가지고 정리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크게 된다. 인수분해주면 a 마이너스 9 곱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자 그럼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9를 기준으로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끝점을 포함시켜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근데 모두 만족해야 돼. 0보다 작은 것도 만족해야 돼. 0보다 작은 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범위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쉬운 문제로 나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쉬운 문제야. 그냥 보통 문제예요. 보통 문제. 아 쉬운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보통 난이도 문제입니다. 그냥. 약간 중학교 시험 못 치면 한 6점짜리, 7점짜리. 예, 그냥 보통 점수.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어때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뭔가 관점이 좀 다르지만이, 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여기 처음부터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연습을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쉬운 문제 연습할 때도 이런 대로 풀지 않고 자꾸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나중에 이게 적응이 쉬워져요. 알겠어요? 지금 봤듯이 뭐 이렇게 개수들의 미지수가 덕지덕지 붙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못 그린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정확하게 못 그려도 그런 걸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은 이 내용은 나중에 매우 중요한 녀석이라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계속 다른 영역이랑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기념관리 하나 쓰는 아니라. 기념관리 책은. 선생님이 때 되면 다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제 1월달 일단 요 날선인형 책이 다 끝나면은 개념을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되겠어요.
있으면 되면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예상은 지금 1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도가 좀 느려지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이렇게 태클 걸고 받아주려고 그러면 수업 진도가 늦게 나가니까 좀 더 느려지겠지. 죄송합니다. 그래 안 그래 승환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아까 598번 답은 얼마예요? x는 2 하나 나오죠, 그죠? 네, 답 맞춰 봅시다. 598번은 x는 2, 599번은 모든 실수 되죠, 그죠? x는 모든 실수. 네. 602번은 해가 없죠. 예. 네, 해가 없고 603번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런 거 찾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오고 숙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숙제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숙제 검사 목요일 하는 대신에 오늘 진도를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96페이지 문제를 봅시다. 96페이지. 자, 이번에는 해를 거꾸로 알고 해가 나와 있을 때 왜? 아, 그래? 빨리 갔다 와요. 아 맞아요. 안 급하면 조금 참아요. 조금만 자, 이거 설명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뭐냐? 우리가 예전에 2차 방정식의 해를 알고 2차 방정식을 찾는 거 연습했잖아.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5인 2차 방정식을 찾아라. 요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는 뭐야? 그냥 딱 봐도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다 능용 붙여주면 되겠네. 이거죠, 그죠? 얘를 전개시켜서 풀어주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거랑 비슷하게 그러면은 x 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x 값이 3보다 크다가 해인 2차 부등식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2차 부등식을 찾으라 그러면 일단 1과 3이 보이니까 x-1과 x-3으로 인수분해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분의 바깥쪽이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이제 수익선상에 그려보면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두 분의 바깥쪽은 2차식 쪽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식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거 풀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 녀석의 해가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건 되게 쉽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응용된 것만 한번 풀어보자. 611번이랑 613번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 좀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응용이 돼 있어요.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자, 어렵지 않게 금방 풀릴 것 같은데 얼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11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크다 해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 사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 나왔으면은 일단 두근 사이에 있으니까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얘가 0이랑 비교했을 때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요렇게 해를 가지는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럼 얘를 풀어헤쳐 보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플러스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돼.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은 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예, 이렇게 맞춰서 a 값이 마이너스 2구나 b 값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자 그럼 613번 나보자.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얘를 근으로 하는 2차 부등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풀어헤쳐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30이니까 맞춰주려면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비교를 해주면 a 값은 얼마? 2, b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얘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얘를 가지고 먼저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맞춰 나가면 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몇 분이니? 29분? 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자, 그럼 97페이지도 까지 합시다. 오늘은 97페이지까지. 네. 여기까지 하면 숙제가 오시기 많은데. 자, 뭐 요새 할 일 없잖아요, 그죠? 다들 노느라 정신 없던데 보니까 놀 시간에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쌤은 이 시간에 공부해서 좋아졌잖아요.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 고3들 수능 보고 선생님이 느낀 결과가 선생님 전에 학원에서 가르쳤던 애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생님 저 이번에 수능 수학 1개 틀렸어요. 3개 틀렸어요. 이러고 오던데. 네, 3개 틀려도 틀린 거면 잘한 거 아니에요? 3개 틀려도 1등급이거든요. 근데 왜 뭐? 왜 전화하는 거예요? 어? 왜 전화하는 거예요? 촬영실 하려고. 아, 걔네들 1학년 때부터 공부한 거 보면은 정말 오지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요? 널널하게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요 진짜. 서울 애들이에요. 예? 서울? 서울 쪽 애들이. 아니 여기 지금 평고동에 있는 애들. 선생님 작년까지 평고동에 있다고 했다니까? 딴 동네 애들 아니에요. 진주 애들이에요. 진주 애들. 선생님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참 여러분들한테 감탄하고 있는데 원래 사람을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평고동 애들에 비해서 공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지 않나 소희야? 네. 넌 평고동에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 동네 분위기랑 여기 분위기 되게 널널하잖아요 지금 그죠? 아닌가? 그 동네 영화관만 다녀봐도 알 텐데 아마. 비슷하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예. 이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무랑 개구리라는 속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 세상을 몰라. 내가 사는 세상이랑 저기 딴 세상이랑 비슷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지? 뭐더라? 젊을 때는 사람을 서울로 보내라는 뭐 그런 속담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왜? 큰 세상을 경험해 봐야지 뭔가 이제 압니다. 뭔가를.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진주에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뭔가 새로운 되게 색다른 음식점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음식점들이 생기잖아. 그게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서 비껴온 거야 나? 위통에서? 비껴온 거예요. 갑자기 진주에 없던 탕후루 가게 생겼어. 왜? 서울에서 잘 나가거든 탕후루 가게. 서울 가본 사람이 없으면 탕후루 한 걸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럼 서울에서 탕후루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을까?
외국에 가봤겠지. 대만, 중국 이런 데 가보니까 탕후루 팔더라. 먹어보면 맛있더라. 우리나라 집으로 입맛 좀 바꾸면 잘 팔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넓은 세상으로 가서 이제 뭔가를 많이 경험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경험하겠다고 생판 연고도 없는 서울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돈 낭비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배우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서울이랑 가까운 인서울권이더라도 수도권이라도 대학을 좀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는 날이 있더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오는 거랑 안 경험해보고 오는 거랑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 물론 선생님한테 사는데 큰 이상은 없는데 좀 더 이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잡고 싶고 하면은 가는 게 맞아요, 실은.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그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그 윗동네 애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나고대서 이제 지방에 와가지고 이제 온 애들은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학 막 여기 연안공대 뭐 경상대 이런 데 보면 수도권에서 이제 경쟁에서 밀려나서 온 애도 있단 말이야. 나중에 대학 가보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만약에 이제 경상대에 내가 갔어. 경상대에 갔는데 수도권에서 온 애들 있잖아? 수도권에서 온 애들 은근히 무시합니다. 나를.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촌놈이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상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쟁사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97페이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선행할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 별표 5개 이 녀석이 실은 제일 어려운 거야. 이 녀석이 제일 어려운 건데 자, 여기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크게 개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략적인 형태를 뜻해.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려본다는 얘기야. 대충 그려보는데 우리가 상황을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상황 6가지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를 이제 표를 그려서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건데 이 표는 여러분들 그 위에다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빈 공간에 쓰면 되는 거죠. 그 빈 공간 97페이지 위쪽이나 아래쪽에 빈 공간 좀 작게 그려도 되니까 일단 선생님이 그린 거 다 보고 한번 그리면 되겠어. 자, 일단 우리가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가 이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양수냐 음수를 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가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판별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을 그려보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x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블록인데 x가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런 그래프가 돼버린 거고요. 자, 얘는 x가 만나지 않아요. 아래로 블록인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 위로 블록이면서 x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상황. 얘는 위로 블록이면서 x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상황. 그다음에 얘는 위로 블록이면서 x가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자, 선생님이 이 그래프 6개들을 이제 x축 위쪽, 그러니까 y값이 양수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그릴 거고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그릴 거고 x축에 딱 만나자면 노란색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자,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고 노란색 x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 자, 그 다음에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계필기 안 보는 거예요. 예, 일단 이거 그려놓고 해설을 좀 드릴게요.
자, 한번 두 문제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위치 관계만 생각해보면 x축가 많아지면 몇 개냐에 따라서 6가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6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2차식인데 최고차 항의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양수야. 그럼 아래로 불러온 그래프죠,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축의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간색만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찾으면 돼. 빨간색만 그려져 있는 그림이 어떤 거예요? 빨간색만 그려져 있는 게 3번 그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x축 위쪽에만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아래로 블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구나. x가 만난 점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 k 값의 조건을 찾으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써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x 앞에 계수가 짝수니까 이 경우에는 4분의 d를 써줘도 될 거고,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보다 작다. 요걸 가지고 k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 따라서 1-k가 0보다 작으니까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1보다 크면 되겠구나. k가 1보다 크면은 얘는 어떤 x 값을 넣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 이 2차 부등식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럼 x축의 윗부분에 그려줘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니까 빨간색 부분, x축 위쪽만 그려지는 그림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런 그림이 여기 6개 중에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 녀석이에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21번 문제도 한번 보자. 자, 621번 문제 뭐냐면은, 자, 이번에는 이게 다음 부등식에 해가 없대요. 다음 부등식에 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의 윗부분에 그려지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x 윗부분에 그려진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빨간색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최고차 함수가 지금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몇 번 중에서 밑에 있는 거 4번, 5번, 6번 중에서 빨간색 부분이 없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는데 빨간색 부분이 아예 없는 게 5번도 되고요. 6번도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얘도 빨간색은 없어. 노란색은 x가 만난 점이야. 그래서 얘는 5번, 6번의 그림이 5번, 6번의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같거나 작다. 등호도 성립하는 경우까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판별식 써보면은 판별식 D는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녀석이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마이너스니까 두 개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4k가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0보다 같거나 같다. 그럼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다인데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럼 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k 값은 얼마? 1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모든 뭐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또는 뭐 해가 아예 없다 뭐 이런 거 찾을 때는 머릿속에서 이 6개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떠올린 다음에 어떤 그래프 상황일까 생각을 해보고 뭘로 판단한 거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다. 판별식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추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녀석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놓고 별표를 왕창 쳐놓으세요. 몇 분이지? 48분 48분? 42분. 어? 42분. 42분? 썸을 좀 많이 치는데 이분?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614번부터 621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거기 618번과 619번이 따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618번과 619번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다른데 어디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범위가 이제 정해진다. 범위가. 자, 그래서 618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제곱 빼기 3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이제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만 성립하면 되냐면은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돼요. 딴 구간은 이걸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일단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얘가 0보다 크게 되도록 k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은 일단 주어진 2차식을 2차 함수로 생각해 준 다음에 그래프를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래프를 대충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얘를 이제 꼭지점의 위치는 좀 알아두는 게 좋거든. 2차 함수는 항상.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빼면은 1 더하기 k제곱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얘는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얘를 그래프를 개형 대충 그려봐. 계략적인 형태만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죠? 네. 아래로 불러기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칭축이 x가 1일 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1일 때죠. 자, 근데 나는 이 그림을 전체 다해서 생각하진 않을 거고 어디서만 생각할 거야? 여기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경우? 마이너스 1부터 2인 경우까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서 0,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쯤에 요 라인쯤에 x는 0, x는 마이너스 1인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럼 x가 2인 상황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쯤에 x가 2인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다. x값이 얼마일 때부터?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x값이 얼마가 될 때까지? 2가 될 때까지. 이 빨간색 부분만 생각을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근데 이 빨간색 부분에서 뭐가 성립하냐면은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이 위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x축이 대충 어디에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까 x축이 지금 한 여기쯤에 그려줘야 돼. 지금 x축 위쪽에 그려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 제일 작은 값 y값이 제일 작을 때 여기만 x축 위에 있으면 나머지 값들은 다 위에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예. 그래서 요 녀석의 y좌표 값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꼭지점 1,k제곱 빼기 4니까 요 k제곱 빼기 4라는 요 y값이 0보다 크면은 나머지 값들도 다 당연히 0보다 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요렇게 되니까요.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아까 전한 대로 두근 바깥쪽이지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케이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 2차 함수 일단 처음에 점선을 좀 이렇게 연하게 그리거나 점선으로 그려놔. 점선을 그려놓고 해당되는 x값의 범위에서만 좀 진하게 그려. 그 진하게 그린 부분이 x 위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만약 0보다 작으면 진하게 그린 부분이 x축 아래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된다. 만약에 부등호가 바뀌었어. 여기 0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때는? 그러면 그때 x축이 어디 그려져야 돼? 여기쯤에 그려져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제일 큰 값, 요 값이 어떻게 되면 돼? 요 값의 y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의 y값을 어떻게 찾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문제를 약간 변형해 볼게.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아. 어떤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에서 2, 4에서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그럼 0보다 작아지니까 x축 아래쪽에 요 빨간 부분이 그려져야 되잖아. 그럼 x축이 여기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는 여기가 제일 값이 제일 클 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1 더하기 2 더하기 k제곱 빼기 3 이 녀석이 x축 아래쪽에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얘는 k제곱이 0보다 작다는데 이런 k값은 아예 없죠? 어떤 수 제곱인데 음수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좀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야? 범위가 있으면 어디만 그려? 그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진하게 그려 생각해주면 돼. 요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좀 나갈 거고요. 자, 그럼 숙제를 선생님이 여기 좀 적어줄 테니까 숙제 체크하고 화요일까지 최대한 풀어오도록 합시다. 자, 일단 날성이 형은 오늘 배운 데까지 문제 다 풀어본대요. 날성이 형은 오늘 배웠던 내가 몇 페이지부터냐? 오늘 93페이지부터네. 23에서 97페이지까지. 아, 근데 베이직생의 숙제가 좀 많은데? 오늘 배운 범위가 좀 무지막지한데요, 이거. 저번에 우리 베이직생 숙제가 어디까지 나갔었나? 대충 130쪽 13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예. 베이직생은 130페이지 남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은 오늘 배운 데가 144쪽까지입니다. 네, 잠깐만씩 14페이지. 근데 일단 요 숙제들은 다 이제 일단 열심히 하고 다 못한 거는 토요일까지 하면 된다, 알겠죠? 네, 토요일까지 하면 되고요. 대신 다음 시간에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게. 네. 일단 집에서 최대한 풀어오도록 하죠, 알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숙제가 많지만 방학 때 할 일 없잖아 지금. 지금 시험도 다 끝났고 공부할 거 없으니까 열심히 집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